정치권발 어지러운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닥을 잡아주시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맥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 이제 여당의 참패로 분위기가 뭐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와 총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대표께서 여당의 참패라고 했는데 네. 이 선거를 이 총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참패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총유권자의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네. 3분의 2가 투표에 참가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의 총 득표수가 후보자들 1,400여만 표고, 네. 국민의힘당은 1,300여만 표고, 그러니까 그 표 차이는 유권자 대비 5.3%입니다.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사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는 차이가 지역구에서 많이 90대 161석, 70석 차이가 나고. 네. 요거는 300석 의석 가운데 25%예요. 네. 그러니까 총 득표수는 5.2% 차이, 의석수는 25% 차이. 그렇다면 그럼 3분의 1이 투표 안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뭐 질병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당도 찍기도 싫고 저 당도 찍기 싫고 이 당을 찍으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걸리고 이런 부동층이라고 해요. 네. 대형 부동층이 3분의 1이 있는데 3분의 2가 투표에 참가해서 고작 5.2% 차이 나가지고 소선거구제에 따라서 의석이 25% 많아가지고 저쪽이 결국은 161석이 되고 여기는 90석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이게 민주당은 기고만장하고,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풀이 죽고 이런 상태가 생겨버렸는데 이 소선거구제의 이런 그 사표의 편차가 너무 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네. 이 대표가 언론 뭡니까? 그게? 헌법 46조입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네. 그러니까 내 소속 정당이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 당의 국시, 당시에 해당하는 것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생 현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계되는 이런 입법 활동은 네. 자기 양심을 지키고 해야 된다. 그 왜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라는 게 국민이니까. 예. 국민.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적으로 봉사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네.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다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의석 획득 의석수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고 뭐든지 밀어붙이겠다. 지금 어제 당장 대통령이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이 있죠. 양곡관리법하고 노란봉투법 등 이걸 재발의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다시 또 재발의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 생활 보조비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공약. 요게 총액으로는 2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부에다 대고 이거 이행하라.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생활과 겹쳤는데 이게 윤 정권 탓 아니냐. 그 불응하면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법을 이거는 상권분립 위배됩니다. 그 법은 되더라도 성립하더라도 무효인데 성립할 거예요. 그럼 법 통과시키면 되니까. 네. 통과.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법도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지. 그 25만 원씩 준다 하는 그 법은 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분립되어 견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행정권에 속하는 예산 집행권에 대해서 그것을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은 상권분립 위배하는 일이에요. 건의는 할 수 있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기고만장하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요 아흐레밖에 안 됐지만은 우선 국민의힘당이 맥이 빠져 있는 것, 맥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자기의 진솔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도 아직 말을 안 하는지 아니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지 저는 아마도 정리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어. 다시 말하면 이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닌가. 이 선거 결과 이렇게 된 것이 그 뭐 전적으로 내 책임이냐, 당 책임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 구분과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이 갤럽 여론조사가 갤럽은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걸로 인정되지만 저는 그 수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총선 후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저로 나타났어요. 네,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수치로는 23%인데 네, 많이 최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들의 감각적으로도 그게 느껴질 정도다. 이러다 보면 정부 여당은 민주당은 폭주 기관차가 돼 있고 정부 여당은 이게 좌표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곁들어 가지고 이재명 조국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국은 자기가 완전히 3당 야당 당수라고 자부해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 하자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난 조국 씨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나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어요.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이 내가 자란 곳하고 같은 곳인데 부산에 전혀 면식도 없고 그런데 뭐 협법학자고 교수니까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왕조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수라고 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그럼 최고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지금 영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는 대통령과 3당 대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영수회담 하자 그러고 개표 다음 날 거기 저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 사이 도로변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걸려 있는 이 모든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사법적 절차로 내가 이게 정의를 밝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부분의 상고돼 있는 거 무죄를 하든지 놓쳐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 6명이 전부 지역구에 당선됐는데 그중에 하나 나 이름 뭐 기억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나 판결 방향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이견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당 사법 질서 안 따르겠다는 거죠.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판결이 나도 무효다 이런 선언을 해갖고 집회를 하겠다는 뜻인지 그거죠. 이게 협박이거든. 협박이죠. 민주당의 저런 협박, 조국의 저런 협박인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 협박이 먹힐 것 같아. 움츠러들어. 검찰도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법원도 움츠러들어. 지금 조국 사건 대법원 계류 중에 저걸 지금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되는데 오래 끌 하나도 이유가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전혀 없어. 얼마 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지 2월 말에 이게 항소심 실형 유죄가 선고됐거든. 2년. 그 2월 말이니까 3, 4개월 안에 저거. 그러니까 6월 1일 국회 개원 전에 나는 저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걸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원지검을 민주당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 대표 그 뉴스 대강 보셨지요? 뭐 검찰청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뭐 이화영 뭐 이렇게 해서 뭐 연호회하고 술을 갖다가 버리면서 회유를 하고 뭐
이랬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그걸로 이제 검찰 수사를 검찰 구형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화영이 재판도 무효화시키고 이재명이 재판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이화영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총선 직전에 구형이 15년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구형 공판 전후에 이화영이가 법정에선가 그 사실을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 작년 6월 달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자기를 검사가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창고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검사 부속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CCTV도 있는 방에서 이제 술과 그다음에 연어회를 제공하고 둘이서 타협해서 말을 맞추라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국기문란 사건이다. 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고 검찰 해체해야지요.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놔야 돼. 말이 바뀌고요. 말로 바뀌고. 그날 그렇게 했다는 날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소도 막 바뀌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거법상 저 사람 도둑질했다. 그 당사자가 도둑질하는 걸 봤느냐? 네. 사진 찍힌 게 있느냐? 이 증거를 내놔야 돼. 네. 그러지 않고 저 사람 도둑질했다. 그 옆에 사람도 저 사람 도둑놈이 돼 버리느냐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검사실에서 이를테면 술 파티를 했다. 네. 한다면 거기에 적어도 30명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 목격하게 돼요. 네. 일단 우선 변호사가 입회해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이화영을 데려왔으니까 교도관이 입회돼 있습니다. 교도관이 2명 이상 두 명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검사와 검찰 직원이 수사관이 있고요. 있고 예, 있고. 직원이고 네. 그다음에 교도소에는 술을 먹고 갔으면 술 냄새도 나고 할 테니까 그게 이제 나갔다가 들어갈 때 입감 절차가 까다로워요. 이 몸 수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분증 맡겨야 되고 그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어도 20명 이상의 증인이 널려 있는데 한 사람도 증거 나타나고 있지 증인은 않거든요. 없습니다. 이화영이 혼자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령 이번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거 얘기를 못 하지요. 네.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폭주 기관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 조국이 나서서 법원과 검찰을 그냥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겠습니까? 그 정상이 안 통하는 나라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답답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 당선자 그리고 조국당의 그 당선자들 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어요. 이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외신이 말이죠. 주요 외신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게 미국에 있는 여러 방송 지금 우리나라 외신 기자 그룹의 거기 프레스센터에 가면 수십 명의 네. 이게 상주에 있습니다. 네. 와 있거든. 네. 통신사, 방송국, 신문사. 그중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도 한국 선거가 야당이 아주 이 피의자들 집단이 말하자면 일당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투표 다음 날 그러니까 10일이 투표일이었으니까 개표 끝난 11일 저녁 메인 뉴스에 NHK를 대표적으로 네. 그건 내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첫째가 기시다 수상이 어디 해외 순방하는 게 이 한국 선거 야당이 이게 파렴치한 범죄 집단이 이렇다면 일당으로 득세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모두에 설명한 대로 당신들이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절대 아니다.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 안 했고
그다음에 득표율에서 5.2%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소선거구에 따르는 이 민심 표출의 계산이 이렇게 돼갖고 당신들이 과반수를 넘겼는데 여기 폭주하면 이게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저항이냐? 헌법 41조를 전부 위반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게 되면 그리고 국민 주권 원리에도 배반되는 거다. 국민이 뽑을 때 이렇게 하라고 뽑은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게 폭주 기간차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폭발하고 말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민심이라는 장애물에 반드시 걸리게 말 걔들 것이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알아들을 놈들도 아니고 지금 분위기도 알아들을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럴 기본적인 성향도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이기엔 지들이 범죄가 너무 커서 감옥 갈 게 두려운 놈들이고요. 그저 아주 통하지를 않는 놈들입니다. 이걸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결해서 그런 거를 일깨워주고 뭐 그거 들을 놈들 같으면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을 거예요. 잡아 쳐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아니 잡아 쳐넣을 기회가 그렇게 큰데 아니 잡범은 그냥 잽싸게 구속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얘네들을 법으로 설명하거나 헌법으로 설명하거나 국민이 봉기한다고 협박을 해도 국민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놈들인데요. 저놈들 지네 개딸만 하는 놈들인데요. 잡아 쳐넣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놈들을 우두머리 이재명 잡아 쳐넣으면 우리 헌정사를 보더라도 지나친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 네. 국민이 참고 인내한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4.19가 왜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정권 변동이 있을 때마다 민심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서울 시내에 말이죠.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부분이 1~2% 차이입니다. 네. 1~2% 차이로 그렇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만큼 가파른데 산술적으로 다수당이 됐다 하는 거. 이게 침묵하는 다수, 3분의 1 무더기 기권자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국민적, 대중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국힘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힘당은 제가 보기에 지금 뭐를 어찌해야 할지 헤매고 있고 네. 낙동강 벨트가 주력이 돼 버렸으니까 네. 낙동강 벨트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반드시 되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 당선자들은 지금 면면과 그 표정들 보니까 편한 표정이야.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 90회째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하든 대응책이 안 나오고 있고 뭐 당권이 어찌 되느냐 지금 이거 계산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하다고 봐야 할런지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국민의힘당이 21대 지금 21대니까 후반기 2년 이재명이가 등극한 이후에 싸우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21대도 주력이 낙동강 벨트 지역이에요. 네. 거기 뭐 내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뭐 사람들로만 공천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제껴버리고요. 예. 누가 공천을 받아도 낙동강 벨트에서는 공천만 되면 되니까 예. 편하게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외에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기자회견. 그다음에 이게 거기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글을 올리면 기사가 돼요. 내가 올리면 기사가 안 됩니다. 네. 내가 그럼요. 내 유튜브 이봉규 TV니 뭐 다른 데 나가도 이게 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되고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를 가진 게 현역 의원들인데 그 21대 아직은 21대니까 네. 이 주력들 낙동강 벨트 지역 출신들은 안 싸운 거야. 안 싸워. 전혀 싸운 사람이. 그 싸우면 개별적으로 개딸들한테 당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번 이제 새로 당선된 사람들도 그냥 국회의원의 일단 권리를 향유한다 하는 거기에 몰입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국힘을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런 국힘당을 계속 응원해야 되나요? 이제 사- 단계적으로 봐서 네. 헌법 규정은 아니지만은 정신적인 국민 소환 운동을 국힘당 의원들 찍어가지고 왜 너 안 싸우느냐 말이야. 이런 명단을 발표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지. 그건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윤 윤 대통령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정부 여당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정부 여당 집권당. 네. 여러분 거기에 맹주가 실질적인 정치적 맹주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예. 대통령.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이 19일인데 이 선거 결과를 본인이 어떻게 평가 분석하고 있는지 오리무중 같. 좀 거북한 한 얘기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야. 갈피를. 그러니까 기자회견 안 했어요. 이 선거 결과를도 기자회견 안 했어. 근데 윤 대통령은 1호 공약이 용산도로 이전한 이유가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 수시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그 큰 공약 지금까지 안 지켰고 이번 이 선거 결과야말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질문을 받아야 돼. 그 질문이 쓴소리 질문이 될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결과가 나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쓴소리 질문이 있을 때 당당하게 거기 반성 회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반성이란 말이지. 지금 이 유튜브에 이게 나가면 박삼종이가 터무니없이 윤 대통령 반성하라 한다는 댓글 틈없이 올라와요. 반성이라는 게 되돌아본다는 뜻이. 되돌아보고 내가 이런 허점이 있었다. 그걸 국민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하고 당과 관계는 이렇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소상히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과의 그 원만한 국정 운영이 될까요? 쟤네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공화정 아래서 대통령의 기본 임무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 속에 있지 않고 그러면 외곽으로 돌고 숨어 있어야 되나?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어? 그 해결 방법 빨리 마련을 해야지. 인사는 어떻게 지금 여기 인사에 대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이 하마평으로 이 선거 결과 분석에 대통령의 이게 득실에 대한 이게 가려지는 것 같은데 그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이번에 이 정권 심판입니다. 이 선거가.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 심판이었는데 네. 그 뒤에 이게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 이미 2년이 돼버렸거든. 네. 이게 정권 심판이야 이게. 한동훈 심판이나 국민의힘당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가 23%까지 취임 후 최저로 나온 거 그런 게 뭘 증명하냐면 대통령 입을 열어야 된다고. 이 결과 두려워할 건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에? 그렇게 해서 미리 야당의 공세를 잠재우는 당당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야 된다. 그 야당이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이 그 정치할 때의 그 정객들 있잖아요. 그때 그 낭만적이고 그런 이제 그래도 뭐 양심이라도 좀 있고 그래도 의리도 조금 있고 거기에 이제 술수도 좀 쓰고 이랬던 그 시절의 정치가 아니라 지금은 깡패들도요. 예전에 김두한 뭐 이정재 이런 깡패들은 주먹으로 싸웠잖아요. 주먹으로 싸워서 1대1 해서 이기면은 바로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을 접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낭만적인 깡패였는데 이게 사시미 칼이 등장하면서
주먹이 소용이 없게 되고 사시미들이 그다음에 조폭이 이제 그다음에 되는데 사시미 조폭이 있고 지금은 또 MG 조폭이라고 조폭이 또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정치도 이재명의 이 지금 민주당은 조국의 이런 거는 우리가 알던 그 야당 민주당 우리가 알던 그 민주당의 정통 뭐 우리가 알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이 저 돌연변이 된 아주 저 좀비가 된 범죄자 아주 극악무도한 그다음에 아주 양아치도 극악무도한 양아치들이 지금 흔드는 나라인데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 정치로 풀나가면 이놈들이 정치인들이 아니고 이 깡패 좀비놈들인데 잡아 쳐넣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혁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혁명했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지러운 그 판에 용기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혁명인데 그 시절에는 지금 이 이재명과 조국 같은 양아치들하고 상대하는데 뭐 정치적인 정책 무슨 뭐 기자회견 무슨 뭐 협치 이런 걸로 얘네들이 감옥 안 가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놈들한테 그러니까 혁명으로 빨리 잡아쳐넣는 뭔가 반대가 뭐 있겠죠. 언론이고 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잡아쳐넣는 뭐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될까요, 얘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 이게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 두목들을 예, 두목들. 조기에 정리할 것을 기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현상이 이번 일어났죠. 선거가 이 결과를 두고 갤럽이 최대치로 나타난 수치를 발표한 것은 예. 그에 대한 실망이 예. 이고 동시에 그런 것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당 의석수로 표현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국회 여야 상황은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최악의 상태고 네. 최악의 야당입니다. 네. 이런 야당이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어요. 그 외신이 말하는 것처럼 파렴치한 범죄 두목들, 네. 그 집단 범죄자들이 다수석을 차지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의석수에서 밀려가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법대로 네. 강경하게 해야 할 것은 강경하게 해야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악의 무리이고 네. 막 덤벼들고 말이지 없는 일도 조작해갖고 수원지금 그런 사건도 만들어내니까 숨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처단해야죠, 그놈들. 아니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통령의 임무 중에는 말이죠. 네. 그런 이 불법 중범죄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할 책임도 있고 동시에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헌법 질서를 지금 물러나고 하는 이런 일인데 대통령이 지금 선거 끝나고 8회째 침묵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우선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결의와 결단을 나타내야지 자꾸 지금 숨어버리고 있다고. 이러니까 정부 여당이 자꾸 위축되는 만큼 기고만장해지고 그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예. 첫째로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총정리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사후처리 대상의 중심 인물들이 당 대표가 되는데 이거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집권 여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내주 초에는 밝혀야 된다. 네. 내주 초에는 뭔가 용단을 내리셔서 밝히고 행동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행동은 법대로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